AI 시대 경제와 사회 팩트를 꿰뚫다. 이건 이렇습니다.입니다. 날마다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내 일자리는 어디 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쌓여갑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12번째 이야기는 2026 AI 지수보고서 하이라이트 마지막 제2장 AI 기술의 성과입니다. 오늘은 AI 기술의 성과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소 인간중심 인공지능은 4월 13일 2026년판 AI 지수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400쪽이 넘는 올해 보고서는 AI 연구 개발에서 경제, 교육 등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언어, 추론, 이미지와 비디오에서 기술의 성과를 본 후 올해 급속히 회자되는 AI 에이전트와 로봇에 대해 종합 분석합니다. 이 장은 7개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4절까지는 전반적 성능 동향과 언어, 이미지, 추론 분야의 진전을 다룹니다. 후반부 5절에서 7절까지는 전문 도메인의 성과, AI 에이전트, 로봇 자율주행을 다룹니다. 2025년과 2026년 3월 현재까지 글로벌 AI 연구와 산업 공개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적 성과를 11개 주요 하이라이트로 정리합니다. 2025년 AI 기술의 핵심 메시지는 경이로운 속도 하지만 불균등한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과 면에서는 AI 에이전트가 단 1년 만에 성공률을 5배 높였고 비디오 생성 모델이 물리 법칙을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벤치마크4와 들쭉날쭉한 지능, 로봇의 현실 한계라는 근본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AI 격차가 사실상 소멸되어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 AI 기술과 평가 도구 비교입니다. AI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이것을 측정하는 도구 자체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인간 전문가를 겨냥해 설계한 휴머니스트 라스트 이그잼의 AI 모델 점수는 단 1년 만에 30%포인트 급등하였습니다. 이것은 AI 성능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몇 년에서 몇 달로 단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벤치마크 자체의 오류율도 최대 42%에 달해서 성능 측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됩니다. 둘째 하이라이트는 상위 모델의 성능 수렴 현상입니다. 성능 수렴 현상은 AI 산업의 경쟁 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아레나 리더보드 기준 엘로 점수가 엔트로픽 1503점에서 xAI, 구글, 오픈AI 1481점까지 22점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누가 가장 똑똑한가 보다 누가 가장 싸고 빠르며 신뢰할 수 있는가가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AI 모델 선택 기준을 순수한 성능에서 총 소유 비용과 신뢰성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하이라이트는 AI 생태계를 재편하고 있는 두 가지 구조적 변화입니다. 오픈소스 측면에서 2024년 잠시 소멸한 격차가 다시 3.3%로 벌어졌고 상위 모델 10개 중 6개가 클로즈드 모델입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딥시크 등 중국 모델과 미국 최상위 모델 간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두 개 트렌드는 모두 순수한 성능 경쟁을 넘어 AI 거버넌스와 전략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 하이라이트는 벤치마크의 신뢰성 위기라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벤치마크 포화 문제와 함께 벤치마크 자체의 신뢰성도 심각한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평가 도구들 중 오류를 범할 비중이 최대 42%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레나 리더보드가 제시하는 순위는 실제 AI 역량보다는 플랫폼 사용 패턴에 적응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발견과 사실들은 현재 AI 성능을 평가하는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I 구매와 채택을 결정할 때 단일 벤치마크에 의존하면 안되고 다양한 실용적 평가를 병행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언어, 이미지와 비디오, 추론 세 분야의 성능을 요약합니다. 세 분야 모두 빠른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야별로 특성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언어 분야에서의 AI는 이미 일관되게 인간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 문서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은 맥락창 확장에 비해 뒤처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상세히 다루겠지만 이미지와 비디오 분야에서 베어3는 물리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추론 분야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천재 중 절반만 시계를 제대로 읽는 희한한 상황입니다. 이는 AI 능력이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이라이트는 비디오 생성 모델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질적 도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000개 이상의 생성 영상을 테스트한 결과 구글 딥마인드의 베어3는 부력 원리와 미러 해결과 같은 물리적 과제를 별도 훈련 없이 잘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AI가 영상 데이터에서 물리 법칙을 추출해 학습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로봇 공학과 자율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것이지만 뒤에서 보시듯 실제 AI에 있어 비정형 환경에 대한 적응은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일곱 번째 하이라이트는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AI 지능의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특성 중 하나, 바로 들쭉날쭉한 지능입니다. 제미나이 딥싱크는 2025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AI가 세계 최상위 수학 천재들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헌데 똑같은 AI가 아날로그 시계를 제대로 읽는 확률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초등학생도 가르쳐주면 바로 읽을 수 있는데 진짜 그럴까? 어찌 그럴 수 있지? 어쨌든 이 역설은 AI 능력을 단순히 인간 수준 이상 또는 그 이하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AI 활용 전략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능력의 공백과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하이라이트는 전문, 특화 AI에 관한 것입니다. AI가 세금, 법률, 금융 같은 전문 도메인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상위 모델 기준으로 세금 평가에서 88%, 법률 추론에서 63%를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위 15개 모델이 3%포인트 이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 모델이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갖는 중요한 함의는 전문 직업 보조 도구로서 AI의 가능성은 크지만 고빈도 고위험 의사결정에 AI를 직접 적용하려면 신뢰성과 설명 가능성이 여전히 해결돼야 할 핵심 과제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하이라이트, 2025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도약을 이룬 AI 에이전트입니다. 운영체제에서 실제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OS 월드 벤치마크에서 AI 성공률이 단 1년 만에 12%에서 66%로 5.5배 급등하였습니다. 인간 수준과 불과 6%포인트 차이입니다. 2025년 패러다임 전환은 AI가 답을 알려주는 시스템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행하는 작업 셋 중 하나는 실패로 끝납니다. 고위험 업무에 에이전트를 배포할 때는 여전히 인간의 충분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 하이라이트, 로봇공학입니다. 로봇공학은 AI 기술이 가장 극적으로 현실적 한계를 드러내는 분야입니다. RL 벤치 같은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에서는 89%나 되는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지만 실제 가상 환경에서는 단 12%에 그칩니다. 이 77%포인트의 현실 격차는 핵심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환경은 조명, 질감, 물체의 예측 불가 변동이 있고 로봇이 보고 판단해서 손을 움직이기까지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통합하는 것이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지만 자율주행차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로봇공학에서 보기 드문 성공 사례입니다. 도로라는 비교적 구조화된 환경 덕분입니다. 미국의 웨이모는 주당 45만의 완전 무인 운행을 달성했고 중국의 아폴로9는 누적 1100만 회로 전년 대비 175%나 성장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배포는 날씨가 양호한 지역 위주이며 원격 인간 백업이 여전히 대기 중입니다. 아직 완전한 독립적인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교통에서 AI 자율 시스템이 대규모로 신뢰성 있게 작동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한 사례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11개 하이라이트를 6개 핵심 메시지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첫째, 벤치마크 신뢰성이기는 AI를 구매하거나 평가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실용적 평가를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상위 AI 모델 성능이 수렴하는 상황에서 선택 기준을 성능에서 효율성, 신뢰성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격차가 소멸했다는 것은 기술적 우위보다 거버넌스와 표준화가 더 중요해짐을 의미합니다. 넷째, AI 에이전트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도입 전략을 지금 수립해야만 합니다. 다섯째, 전문 도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입 전략을 지금 수립해야 하죠. 마지막 여섯째, 자율주행의 성공과 로봇의 한계는 같은 AI 기술도 적용 환경에 따라 성숙도가 크게 다름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많이 구독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이건 이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멋진 하루 보내세요.